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항상 저희 채널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강조하는 섹터가 있잖아요. 배반제라고 배터리, 반도체, 재건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한 섹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배반제 이렇게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꾸려 놓으시면 시장 변동성에 크게 위축되지 않고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올해부터 제가 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는 전신자였잖아요. 전기차, 신재생, 자동화 로봇이죠. 그러니까 이 작년 같은 경우 이 세 개도 모두 다 잘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배반제, 배터리, 반도체, 재건 이쪽인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제 오늘 최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 커졌습니다. 특히 2차 전지에 대한 변동성이 확 커져가지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이제 배반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종목이 뭐냐라고 또 많이 최근 들어서 이제 오신 분, 예전에부터 계신 분은 다들 아시죠? 제가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라이브에서도 많이 이야기 드려가지고,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야? 그게 뭔데?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하도 문의가 많아서, 제가 이 육룡이 나르샤라고 해가지고, 이 배반제의 핵심 6종목을 제가 뽑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터리 쪽은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포스코홀딩스, TCC 스틸이 육룡이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한미반도체, PSK홀딩스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은 HD 현대일렉트릭, LS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줄 때 그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 그때 노려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먼저 배터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어제 오늘 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폭락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물론 저는 여전히 중장기적인 지금 현재의 조정은 수급적인 조정이잖아요. 수급적인 리스크로 인한 조정이라서 단기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왜? 펀더멘탈에서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흔들림이 나왔고, 특히 지금까지는 2차 전지를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결속력이 좀 공고했어요. 공매도나 이런 쪽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이걸 다 잡아먹었다면 어제 이 흔들림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워낙 지금 우리나라 초과 저축액이 워낙 많잖아요. 한 130조 정도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으로 들어갈 자금들이 지금 주식으로 들어오고, 그 자금들이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수급을 많이 그래도 많이 공매도가 나오지만 그걸 다 말아 올리긴 했거든요. 근데 어제 최종적인 싸움에 좀 진 거, 뭐 장기적인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아직 안 졌다고 봅니다. 근데 전투에서는 어제 전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끼리 우리끼리 눈치 싸움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거를 또 공매도 애들은 놓치지 않겠죠. 그러면서 좀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정은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기가 뭐 이틀 3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약간 러프하게 봤을 때 한 달 정도? 예전에 우리 4월달 2차 전지도 그러니까 4월달부터 해서 한 6월달까지 한번 조정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조정인 거지 추세 하락은 안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 한번 담아볼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라고 보는데, 그게 저는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TCC 스틸이라고 봅니다. 일단 뭐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최근에 계속 가장 좋아하는, 제가 이제 얼마 전 영상에서도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1티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변동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좀 덜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되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주면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조정을 주면 전 땡큐하고 받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를 내가 만약 가지고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격 조정도 다른 2차 전지 양극재 종목들보다는 덜 조정 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포스코홀딩스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다시 시장이 반등 나올 때도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내가 사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높아서 못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포스코홀딩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TCC 스틸입니다. 다들 아신 것처럼 TCC 스틸은 원통형 캔과 관련된 수혜주가 되죠. 4680 관련 부분에 항상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니켈 도금 강판 거기 이제 국내 독점입니다. 국내 독점이고, 여기 보신 것처럼 원래 이제 얘의 가장 큰 매출은 석도 강판이죠. 주력이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니켈 도금 강판 쪽으로 매출 비중이 조금 더 옮겨가고 있고, 지금 LG 엔솔과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쪽에서 경쟁자가 지금은 없어요. 그나마 지금 동국산업이 이 니켈 도금 강판 관련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양산은 안 됐어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국내의 독점적인 이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의 분위기가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또 많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4680, 그 다음에 4695 뭐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원통형 캔과 관련된 부분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TCC 스틸의 흐름도 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차트를 잠깐 보면 이게 만약에 이번에 조정을 안 줬으면 살 수 없는 종목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만원인 종목이 7만원까지 갔으니까 7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산다라는 건 밸류에이션은 부담도 부담이고, 그 다음에 워낙 이제 과매수권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못 사지만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줘서 2차 전지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 요게 가격 조정을 줘준다면 전 아주 땡큐한 구간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저는 만약에 1차 매수가를 잡으라면 5만원 정도 잡겠습니다. 21선 정도까지 온다면 한 1차 매수 해봐도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만원 정도까지는 떨어지면 충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제가 이제 이것도 설명을 안 드렸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 변동성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요. 내가 만약에 신규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요 라인 정도까지 50만원 정도, 만약에 이제 이번에 조정이 나와서 50만원 정도까지 조정을 준다면 그때는 저는 신규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의 종목은 두 종목, 한미반도체와 PSK홀딩스, 요 두 종목을 6용 중에 또 2용으로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미반도체는 뭐 너무 유명한 종목이죠. 뭐 에코프로만큼 유명한 종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캐시본더를 개발해서 상용한 기업입니다. 이 TC본더가 여러분도 아시는 HBM을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 장비입니다. 여기 이제 HBM이라고 D램을 이렇게 적층으로 쌓는 거죠. 쌓고 그래서 이걸 이제 TSV 공법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걸 본딩을 하는 건데요. 이 본딩 방식은 많아요. 그러니까 열 본딩도 있고 레이저 본딩도 있고 플라즈마 본딩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TSMC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열 본딩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거의 표준이 지금 되고 있어요. 물론 뭐 레이저 본딩 관련해 가지고 프로텍이 또 하고, 그 다음에 뭐 암코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후공정 패키징 업체 쪽에서 플라즈마라든지 레이저 본딩도 좀 쓰긴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는 이 TC 본더, 그러니까 열 본딩이 아직까지는 지금은 좀 대중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이거의 뭐 1등은 네덜란드 배시죠. 배시가 이제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이 구조를 뚫은 거고, 결국에는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앙코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어쨌든 공급단은 솔벤더를 두는 건 자기들 입장에서 불편하죠. 왜냐하면 가격 협상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공급도 뭐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멀티벤더를 두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미 반도체 역시 전 수혜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에서 사실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물론 비쌉니다. 이것도 제가 가격 전략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당장 사는 거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지금은 접근은 안 되겠지만 조정을 준다면 한미 반도체 일단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는 PSK홀딩스인데요.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세정 장비입니다. 세정 장비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죠. 지금 시장에서는 HBM이 수혜가 되잖아요. HBM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법 중에 하나가 요거죠. TSV.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메모리에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건데, 이렇게 구멍을 뚫다 보면 결국은 찌꺼기가 생겨요. 요 부분을 청소해주는 클리닝 장비가 필요한데,
이걸 PSK 홀딩스가 만듭니다. 물론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 있겠지만 PSK 홀딩스의 전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클리닝 장비와 관련돼서는 또 대장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PSK 홀딩스 역시도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종목보다는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의 매수 자리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 오늘 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이거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미 제가 말씀을 미리 공개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공개해드리고 나서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눌림목을 줄 거거든요. 저는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AI가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반도체 칩 설계 업체들이 3분기 컨센 대부분 AI 칩과 관련된 가이던스를 다 상향 조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반도체가 계속 바닥을 길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렵고 특히 SK 하이닉스 실적만 보더라도 아시겠잖아요. 1분기가 최저점이었어요. 2분기에 당연히 적자는 크게 봤지만 중요한 게 적자 폭이 40% 이상 줄었고 매출은 더 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거고요. 결국에는 3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확인돼 버리면 이미 주가는 이미 저 하늘 꼭대기에 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 자리에서 잡아두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눌림목이 나오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미만에서 만약에 3만 원 안 오면 그럼 지금 타이밍은 아닌 거예요. 그럼 그때는 공략하면 안 되겠죠. 예, 그냥 놔주시고 다른 이제 용용 중에 다른 용을 고르시면 돼요.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PSK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정도 미만에서는 공략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요. 한미반도체 역시 요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4만 3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4만 3천 원 미만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 6용입니다. 6용 중에 2용 재건주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LS입니다.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은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회사고 초대형 변압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많은 라이브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력기기 특히 변압기와 관련된 부분은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 노후화된 지금 전력선을 보수하고 있잖아요. 교체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변압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는 변압기와 배전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거기에 뭐 원전 관련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종전은 된다. 그러면 그 종전이 됐을 때 시장에서 약간 핵심 테마가 될 수 있는 건 재건주. 그 중에서 전력기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분기 실적 발표 나왔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주도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주 잔고가 꾸준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수주 잔고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은 여전하다, 유효하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흐름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흐름 속에서 글로벌 동종 피어 대비해서 밸류가 굉장히 쌉니다. 평균 피어가 23배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16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글로벌 평균이 18.8배. 네. 지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1배입니다.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높다. 주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동안 그러니까 계속 저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격 릴레이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얘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LS인데요. LS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앞선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다음 시장이 주목할 제가 지주사로 제가 LS를 주목을 했잖아요. 명확하게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틀 동안 2차 전지가 변동성을 키우면서 LS 역시도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 여전하고요. 실적에 대한 메리트 여전합니다. 주요 똘똘한 자회사들 모멘텀이 넘치고 남는다라는 거고 2차 전지 소재 관련 이슈에서 신재생 모멘텀 거기에 전기차 충전 뭐 ESS 뭐 이런 모멘텀을 모두 가지고 있는 LS 이건 역시도 뭐 현 시점에서 매매를 하기 충분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LS 같은 경우는 재건도 재건이지만
2차 전지 쪽으로도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적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바닥에서 얘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밸류에이션적으로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예요. 그렇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워낙 지금 현재 변동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 전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럴 때는 떨어지면 매수의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5,000원 부근까지 온다면 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S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변동성을 좀 이제 억울하게 맞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얘는 오른 것도 없는데, 밸류도 여전히 싼데, 그리고 얘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재건 쪽도 있고, 실제로 실적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조금 억울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의 변동성이 또 이제 완화됐을 때는 역시나 이 종목 역시도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5일선 정도 위치에 있는 10만원 정도 부분까지 종목이 하락을 한다면 충분히 매수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배반제 어떤 종목이 있냐, 제가 그 중에서 핵심 종목 6개 육룡이 나르샤라고 해서 육룡을 제가 추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 잘 분석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서 추가 분석 없이 매수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분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종목이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랬는데도 괜찮으면 그때는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또 오늘 저녁 라이브에서 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